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로 올해 1분기 ELS 발행 금액이 급감했습니다. H지수를 포함해 일본 니케이 225, 미국 S&P 등 지수형을 중심으로 ELS 발행이 위축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이천, 용인시 등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위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아마존이 한국에서 $49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한국 시장 공략에 들어가면서 쿠팡, 알리, 테무 등 이커머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 많은 채팅도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다시 증시 반등 들어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계속해가지고서는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 울상을 지으셨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들어오면서 웃고 계시는데요. 절대 떨어진다고 울어서도 안 되고 올라간다고 해서 웃어서도 안 되는 것이 증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항상 여기서 증시팔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대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황부터 체크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실시간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2631포인트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2600포인트가 어제 무너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2626포인트를 만들고 상승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볼 것은 그 두 개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 돼 있는 우리나라의 시총 10대 종목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글로벌적으로도 살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세 오히려 좋아 그러고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의 물량들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 물량 뺏기지 마시고 계속 여기에서 홀딩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강하게 반등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도 역시 보시면은 거의 전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번에 그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이런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철강이라든가 몇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고 상한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2600포인트, 코스피 26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830포인트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삼성전자 물론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금 한번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들이면서 조금만 더 옆으로 횡보하듯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가지고서 거의 9천만 주 이상을 지금 현재는 매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000만 주 가까운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현재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잠재력은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 잠재력이 이렇게 큰데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이 회사는 이 삼성전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려는 즉 전사적인 움직임을 지금 강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때 앞으로 삼성전자 충분히 2분기, 3분기 이후에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횡보가 풀렸지만 그날 다시금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금 횡보 라인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플랫폼 라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은 조금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물량에 대해 가지고서는 매집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특히 중요한 거 HBM 결국은 뭐냐 AI 반도체에 대한 HBM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거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TSMC의 그 큰 문제 바로 지진으로 인해서 5나노 미만의 공정을 할 수가 없게 될 경우 AI 반도체 파운드리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을 다시금 받아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됐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도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서는 HBM 메모리에 대해서 HBM 메모리를 같이 쌍끌이로 해 가지고서 이번에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주요 종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또 다른 걸 하나 보자면은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LS 머티리얼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 자, LS 머티리얼스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돼 있는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반등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반등 좀 들어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액면 분할을 진행하고 있죠. 액분 때문에 현재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자, 액분 때문에 액면 분할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이번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 올라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가 앞으로 갈 것인가 즉 10차 전기본 전력기본 계획에 맞춰 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용 그리드망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 ESS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앞으로 같이 해가지고서는 다시금 반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전기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ESS는 전기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그 리튬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공업용 축전지라고 한마디로 보시면 되는데 ESS가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가정용으로 또 각 가정에 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가정용 ESS에 대한 수요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요걸 좀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보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는 거는 여기에 어제 잠깐 얘기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 잠깐 볼게요. 요거는 증시 8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자 어제는 잠깐 떨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반등.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추세선은 그냥 쭉 따라가는 것들. 즉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 추세는 정직하다. 추세는 정직하다. 이거는 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종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좀 하락이 나왔던 날에도 저희는 반도체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으로의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신재생 쪽과 ESS 쪽으로의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소통 참여도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이제 좀 삼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을 가져와 주셨을지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물론 삼성 이야기도 있어요. 네. 삼성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오늘 조금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들 한번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요 이렇게 나왔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0곳 중 7곳 70%가 이제 배당을 한다. 자, 배당 시즌이 왔어요. 자,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자, 그래도 이렇게 들고 있는 내 주식 생각보다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더라도 배당을 좀 먹으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사기를 잘했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요 배당, 요거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삼성의 전격적인 비상경영, 여기에 대해서 주 6일째. 임원들은 주 6일째. 자,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바이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3배로 올리겠다. 25%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그다음 네 번째, 한미일 재무장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 서울경제, 자,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의 배당. 자, 70%의 회사들이 드디어 배당을 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동안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불만이었던 게 뭐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배당은 정말 조금만 나오냐. 배당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으로 불만을 터뜨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금 유보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기업들임에도 자, 유보율이라 그러죠. 현금 유보율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찌르는데 정말 배당을 별로 안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것에 대해서 배당 성향이라 그럽니다. 전체 수익 대비 빼기 배당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해가지고 전체에서 이제 수익으로 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배당 성향이라 그러는데 배당 성향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제는 증시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원칙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지급 배당 총액이 27조 4,525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이제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당연히 배당락이 나오겠죠. 자, 뭐가 나오느냐? 바로 배당락. 자, 배당락이 나옵니다. 배당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주식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배당락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이 일을 결국은 사업 잘해 가지고서는 매출 나오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주가는 다시금 회복돼 가지고 올라가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식은 단순하게 시세 혹은 시가에 대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가지고서도 갈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서 보는 즉 경제적인 안목을 좀 더 키우고 훈련이 되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독인데 삼성전자의 전격 비상경영 이렇게 나왔는데 임원의 주 6일째 시행. 자, 임원들은 앞으로 해서 비상경영으로 들어간다.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룹 전체입니다. 전 계열사 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융계열사 즉 쉽게 해서 증권부터 해가지고 보험, 생명 이쪽을 해가지고서도 동참할지 요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 상황의 위기 극복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여기에서 이 삼성에서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바로 TSMC를 어떻게 때려잡느냐. 첫 번째 이거죠. 네, 요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했을 때 차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금 특히나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삼성 직원들 그리고 임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했죠.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네, 잘 될 때도 위기, 잘 돼도 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이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 이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좋은 얘기가 있는데 볕 좋을 때 아껴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전기, 삼성 SDI, SDS, 디스플레이 등 전자관계사 임원들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것이고, 즉 이제부터 했을 때 삼성에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조정이 있더라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잘 도와주실지 요걸 좀 더 지켜보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자, 미국의 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자, 이거 이미 나와가지고 오늘 철강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주들 전부 다 튀어올랐죠. 원자재들 다 튀어올랐습니다. 원자재 다 올라가고 거기다가 덤으로 구리까지 신나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여기 보면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US 스틸 공장이 있어요, 여기. US 스틸이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로 치면 포철 같은 데인데, 포항제철 같은 데인데, 이제는 지금 포스코죠. US 스틸이 있는 데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자, 너희들한테 나한테 표를 준다면 내가 우리 미국이 이제는 앞으로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아주 크게 매겨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US 스틸이 있고 또 누가 있냐, 알코아가 있어요. 알코아. 미국 알루미늄 회사 알코아하고 US 스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여기 있는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생각보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가가지고서는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정말 손해를 보느냐? 결국은 미국이 손해봅니다. 네. 왜?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내야 되거든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사. 자, 그래서 지금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무엇이냐? 미중 합의.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미중 무역 합의 1차가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미중 무역 합의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있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뭐라 그랬느냐? 2차를 넘어가겠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였냐면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도 말에 해가지고서는 2022년도에 2022에 이때 2차 무역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해가지고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진다. 자, 만약 1차 미중무역 합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자, 왜?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관세 조정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품목 조정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 즉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2025가 되면은 거의 이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것들의 정산과 그 다음에 2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크고, 만약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대대적인 그 미중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크게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 자, 원화 엔화의 과다한 절하 의료인지 긴밀히 협의하겠다. 자,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옐런 장관님, 우리 할머니 뭐라 그러실까? 속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강달러가 좋아. 강달러 필요해, 이러실 거예요. 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게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강달러는 뭐냐? 수출에 좋다. 우리는 수출이 좋아요. 좋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미국은 싸게 산다. 자, 싸게 산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달러를 더 많이 주고 사야 됐던 고성능 장비들, EUV 장비, 노광 장비, 그 다음에 각종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장비들, 로봇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달러를 만들었을 때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관련된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로봇들, 그 다음에 소부장들 전부 다 여기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걸 파악을 하시고, 미국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강달러 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들이 자, 제조 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강달러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부터 시장을 보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4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당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들부터요. 삼성전자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좋은 소식들까지도 짚어볼 수가 있었고,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 쪽으로 어떤 반사이익을 줄 것인지, 또 지금 당장의 가장 중요한 환율 부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하루 종일 좀 계속해서 시황을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전 7시에는 장전 시황을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오전 8시는 서울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증시8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인 4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 이후 전략들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를 살펴봤다면 이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를 선별해내는 게 또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자, 배당 관련된 얘기. 자, 우리는 돈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배당. 두 번째, 삼성그룹 관련 이야기. 자, 저희 임원의 6일제 근무. 그다음 세 번째, 중국의 관세. 네 번째, 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급등주 좋아하시고 그래도 상당히 핫하게 생각하는 거, 중국 관세.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머니 이슈 첫 번째 보면은 바이든의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자, 이렇게 나왔죠. 보통 이런 거를 뭐냐, executive order라 그럽니다. 행정명령이라 그러죠. executive order를 이제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라고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테마를 보시면은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히토류, 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조선, 그 다음 여기 또 안 나왔지만 자동차.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부장 당연히 여기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역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관세가 단순하게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왜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너도 관세 한번 많이 맞아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다른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니네가 만들고 있는 것들 드론한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니네 하고 있는 거, 니네가 가지고 있는 샤오미부터 해가지고 통신 장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가지 거에다가 이제 관세를 붙이고 그냥 배닝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모멘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럼 이로 인해 가서 어떻게 되느냐? 중국산을 안 쓰니까 자, 중국산을 안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일제를 쓰던가. 일제가 너무 비싸. 그러면 우리나라 거. 자, 우리나라 거.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나라 거 써야지 뭐. 자, 우리나라 거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있던 것들, 그래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제품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유동성 확장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 자, 유동성의 확장. 자, 그동안에 가지고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엄청나죠.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15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어났다. 자,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만큼 돈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뭐냐면은 자, 여러 개의 만드는 회사, 원자재 회사들 혹은 원자재를 만드는 국가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원자재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또 여기서만 한쪽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머니 포인트로 봤을 땐 첫 번째는 금융과 원자재의 대립.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금융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제3세계죠. 그럼 이들의 대립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많은 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자, 원자재를 가지고서는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다? 가공무역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자재 대신에 여기에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어떻게 되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 자, 이걸로 가게 되면은 뭐냐?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뭐냐? 크게 자원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돈을 만들 수 있는 각종 부가가치들을
부가가치들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해 가지고서는 돈을 벌어오는 구조. 이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래도 여전히 제조업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틈새를 어떻게 노릴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 이 틈새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일본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실컷 좋건. 왜? 미국이 일본이랑 친해지니까. 미국이 일본이랑 친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면은 이 자리에 누가 가느냐? 필리핀이나 대만이 갑니다. 네.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잘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그럼 경제계는 어떻게 여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바운더리 안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상당히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게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조업의 회복, 그다음에 수출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 자, 강달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당연히 회복이 되죠. 왜?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두 번째, 수출이 확대가 되는 기회. 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제조업 회복이다. 미국이 제조업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또 그만큼의 기회가 됩니다. 또 일단은 어찌가 됐든 간에 미국이 공장을 진다 그래도 기자재는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만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종목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 HD. 자, 이전에 있던 우리의 현대조선소 같은 거였죠. 그쪽이었는데. 자,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 두 번째 하이스틸. 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등치 자체는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분야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중국의 관세 관련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온 거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빼루그남 내척 6,400억 정도 바꿔서는 이제 그러고서는 수주를 했고, 자, 그래서 해외 수주 그것도 방산 수주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 1분기에 수주호죠. 거의 80% 이상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주를 이뤄냈다. 자, 이 정도 이뤄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얘네들이 배를 계약하면은 선수금이란 걸 받죠. AP. 자, 어드밴스 페이먼트. 그래서 선급금을 받는데 선급금만 해도 지금 배가 몇 대냐면 76척이에요. 76척 계약을 했어요, 거의.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4분의 1, 여기에서 15% 정도의 그러면 선수금만 받는다 그래도 대략 한 11대, 대략 한 15척 이상의 그 대금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정도의 자금이 풀렸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단박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현금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물량을 최소한 4년 이상 그만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3.47%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자리, 여기에 이 자리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여기를 잡고서는 올라가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서 보통은 강하게 장대 양봉을 당겨 올리는 것이 바로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자, 여기 하이스틸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소식에 아예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급등해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간 상태죠.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 철강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관세를 두들겨 맞고 덤핑 판정을 받고 USTR에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 자, 철강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산업에 쌀이면서 단순한 제철이 아니라 철강, 그게 제철로 나와 있는 물건들, 인거트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강제를 만들죠, 강제. 강제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강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되느냐. 각각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탄소강 아니면 몰리브덴강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돼서 훨씬 더 인간들에게 안전한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스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런 대중 관세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관세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원자재라든지 조선 쪽, 철강 여러 가지 제조업 쪽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HD 한국조선해양과 하이스틸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이 분야도 다르고 덩치도 다른 두 종목이지만 그 두 종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먹는 걸 좋아하시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길게 가서 크게 먹느냐 이 차이인데요. 자, 그거를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이야기. 자, 지금 현재 원픽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수위의 조선주. 자, 13년 동안 해가지고선 그동안 바닥을 빌빌 기고 있다는 이 아주 정말 안 오르고 속상하게 했던 조선주가 드디어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이클 만났죠. 사이클.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배를 바꿔야 되는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들어와서 이걸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즉 앞으로 봤을 때 2, 3년 동안 서서히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저 8조짜리 시총의 한국조선해양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해가지고선 반등을 하는 철강주. 자, 단기적이지만 상당히 반짝하고선 팍팍 튀어오르는 거. 자, 아까도 차트를 보셔서 아셨겠지만은 이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팍팍팍팍 뛰어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올랐다 내려왔다는 것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크게 이익을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이런 철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단 중요한 거, 이것은 하나는 굉장히 서서히 해가지고 오랫동안 불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대형 조선이라 그런다면은 이거는 불이 한번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그래서 한 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순환매를 빠르게 좀 잡아볼 것인지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서 오늘의 이 두 종목이죠. 하이스틸과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 이후에도 브리핑 해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본격적으로 빨갛게 물들여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을 공개해볼 텐데요. 그 전에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 탑10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부품주이고요. 30%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C 관련주로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도 저희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KLAC 반도체 관련주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계속해서 방산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32%를 넘어 33%까지 수익률 올라간 상황이고요. YIK가 오늘 2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41% 수익률로 6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5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75% 넘는 수익률로 단기간에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GST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1월 31일 공략 이후로 79%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어제 급등세를 보여준 이후로 오늘도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10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주죠. 오늘도 5%가량 수익률을 올려주면서 307% 넘는 수익률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하루에 한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리뷰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한번 볼게. LS입니다. LS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추세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추세 잠깐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잡아가지고서는 그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지만은 한번 추세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LS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원자재,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2차 전지라든가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비철금속, 그 중에서도 특히 귀금속류, 백금이라든가 팔라듐, 금, 은 이런 것들 다 다루는 게 LS 이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그 이외에도 또 이제 구리 관련된 것들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겨우 12만 4천 원 정도인데 앞으로도 상방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상승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쭉 홀딩하고 가시면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동원 F&B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 F&B 아주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4.83% 올라갔는데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원 F&B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서 들어왔었는데 4월 12일에 제가 넣었었죠. 4월 12일이면 이 자리였네요. 여기서 제가 했는데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종합적인 그 식품회사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의 확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전 세계 참치 캔 시장을 전 세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키스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두 종목이죠. LS와 동원 F&B 특히나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알아볼 히든머니 종목도 공개를 해주실 텐데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머니 종목 힌트부터 주실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머니 한번 보도록 하죠. 별이 3개. 자, 이번에는 5개가 아니라 3개예요.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히든 종목의 모멘텀 얘도 지금 보면은 뭐냐? 복합인데 뭐였냐? 단순하게 시스템 반도체 이것만 했던 것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HBM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상한 아주 혼종이 나오죠. 이상한 혼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자, 그동안에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설계 관련돼 가지고서는 관련주로서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뭐냐 비메모리라 그랬죠. 보통은 비메모리. 자,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해가지고 CPU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조그만한 것들 그런 단순한 기능만 하는 그런 IC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를 들어갔다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 HBM용 버닝 테스터를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곧 성공할 것 같아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은 시스템 반도체 하는 데가 메모리를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서로가 영역이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둘이 서로 이제 섞여 가지고서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복합 메모리 그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반도체 내에서도 그 내에서 원래 섹터가 갈라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합쳐가지고 융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예요. 여기에 대한 주봉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횡보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조금 떨어졌다. 자, 요 안에서 또 큰 횡보를 한번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최근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 우리가 HBM과 관련된 것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여기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앞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 공장에 관련된 종목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와 HBM을 둘 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붐 속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 히든머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증시 상황들 짚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시장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오늘은 더욱더 강하게 가지고서 지금 이 저항대를 뚫으려는 자 여기에 이 저항대를 뚫으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정책 기대, 특히 자본시장 개혁안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 자, 여기에 바닥이니까 이제는 한번 뚫고 올라갈 때가 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 해가지고 횡보할 때 떨어졌다가도 어떻게든 당겨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고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면서도 여기서도 다시금 저가에 매수를 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당겨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는 국영기업에 속해 있는 샹하이 그 지수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션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다시금 바닥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강하게 당겨 올려가지고 역시 다시금 이렇게 횡보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샹하이보다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션전 지수도 역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홍콩 H지수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H지수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이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고 잠깐 횡보세를 벗어나는가 했는데 다시금 이 라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 같은 데가 이렇게 조금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홍콩은 부동산, 그 다음에 타이완은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륙에 있는 그 양대 지수, 샹하이와 션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국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홍콩이나 타이완이 그보다는 조금 더 힘들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가관지수 자체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잠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파운드리, 즉 TSMC 파운드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지수 지금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굉장히 힘들어요. 자, 지금 8일 연속해가지고 음봉이 나오면서 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0.12% 지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올라갈 수 있긴 할 걸까라고 하고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자, 그럼 이런 완만한 추세를 만드는 상태에서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즉 AI 반도체죠. 반도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AI가 붙습니다. AI 반도체가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지금 오늘 보면은요, 그 AI 섹터들이 전부 다 완전히 시뻘겋게 완전 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대부분이 급락이 나왔고 이 급락이 언제 나왔느냐? 3시 이후 장 막판에
미국 시간으로 3시 이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오늘 야간에 있을 미국 장도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현재 자리가 여기 있는데요. 자, 나스닥은 지금 현재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횡보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 횡보 라인을 이탈해가지고서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나스닥은 지금 현재 늘 말씀드렸던 큰 4개 종목. 자, 엔비디아.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다음에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STR, MSTR, 그다음에 AMD 요 4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타이완 계열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얘네들이 지금 결국은 이 AI 반도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은 계속 말씀드려요. 헤드앤숄더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비듬이 슬슬 떨어져 가지고서는 털어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S&P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도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조금씩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8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우리나라 증시는 이 미국 장 이후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 속에서 탄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장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왜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오는가?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외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가장 큰 이유.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뭐라고 보느냐? 결국은 아직도 싸다. 아직 싸다.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제조업에다가 각종 해가지고서 중국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받출 수 있는 소부장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있는 상태에서 돈을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는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금융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가지고서 외면했던 한국 증시를 이제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증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투자자님들께서 놀라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갔을 때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1분기에 나왔던 그 리포트 정말로 또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그 부분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자 아침 시간 지금 13시 투자 스쿨 4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황들 그리고 저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당장 한국 증시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증시팔 방송을 통해서도 서울경제TV에서 장전 브리핑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장 전에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인 4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후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전일 하락세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짚어볼 수 있었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배당과 삼성그룹, 중국의 관세 관련된 이슈들, 환율까지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